저는 박미란입니다. 64세에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지점장까지 오른 여자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손자의 생일 가족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 지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의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죠.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제 아파트 거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준혁이었죠. 엄마, 민준이 생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손자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큰 눈망울에 환한 미소를 짓던 아이. 제가 은행에서 가져온 달력을 보며 숫자를 세는 걸 좋아하던 우리 손자. 8살이 된다니? 벌써 이렇게 컸구나.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생일상 차리려고 해요. 마음이 설렜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어린이용 한국사 전집 20권 세트와 민준이 이름으로 개설한 적금 통장. 통장에는 100만 원을 넣어뒀어요. 은행 지점장을 하며 평생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손자에게도 그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몇 시에 갈까? 미역국이라도 끓여갈게. 아, 그게... 엄마. 목소리가 어색하게 바뀌었어요. 35년간 수많은 고객들과 상담하며 단련된 저의 감각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지혜랑 상의해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민준이가 요즘 할머니 앞에서는 긴장을 많이 해서요. 긴장, 내가 뭘 그렇게 무섭게 했나? 무섭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민준이가 자꾸 혼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손자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었다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며칠 뒤에 따로 할머니랑만 시간 가져도 되고요. 전화 너머로 지혜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빨리 끊으라고 하세요.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이해해 주실 거죠?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실 한켠에 있는 책장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고전 소설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여보, 내가 정말 무서운 할머니인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오후 내내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손자 얼굴이라도 보려고 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저녁 무렵 준혁이에게서 사진이 하나 왔어요. 민준이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짧은 메시지가 함께 왔죠.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다음에 꼭 뵙게 해드릴게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준비해둔 선물들이 거실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할머니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월요일 오후
민준이 생일이 지난 지 이틀이 지났어요.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 산책을 나섰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대치동 카페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자. 평소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달콤한 하루라는 이름의 아담한 곳이었죠.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1층 한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스트레스야, 시어머니 때문에.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몸을 살짝 숙여 내려다봤더니 지혜가 친구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권위적일 수가 있어? 아이한테도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라. 어른한테는 정중히 인사해라. 이런 식이야. 가슴이 쿵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나요? 민준이도 할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얼어붙어. 평소 활발한 애가 할머니만 오시면 로봇처럼 경직돼. 친구 중 한 명이 맞장구 쳤어요. 요즘 시대의 그런 꼰대식 교육은 안 통하지. 아이들이 위축되기만 해. 맞아. 그래서 이번 생일날도 안 오시게 했어. 분위기 완전 딱딱해질 뻔했다고.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근데 선물은 뭘 준비하셨대? 한국사 전집이랑 적금 통장. 8살 아이한테 적금 통장을 왜 줘? 완전 구식이지 않아.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 그런가 봐. 맨날 돈 이야기만 해. 저축이 어쩌고, 계획적인 소비가 어쩌고. 어휴, 상상이 간다. 그런 분들 특징이 다 그래.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거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나왔어요. 찬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마음속은 더 추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아파트 경비원의 인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의 안부 인사까지도. 혹시 다들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꼰대인가?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남편의 서재. 4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대로 두고 있던 공간이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의 안경과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오른쪽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란에게라고 남편의 필체로 쓰여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4년 동안 몰랐던 편지가 있었다니. 편지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35년간 은행에서 성실히 일한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지만 이제는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도 돼. 항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당신이 젊을 때 하고 싶어 했던 일들 기억나? 모델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 꿈 말이야.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늦은 건 없어. 아들들에게도 편지를 따로 썼어. 엄마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지지해달라고 부탁했거든. 용기 내, 미란아. 당신은 아직도 아름다워.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모델이 되고 싶다던 젊은 시절의 꿈. 그때는 현실 때문에 포기했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나곤 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64세의 나이, 하지만 은퇴 후 시작한 필라테스 덕분에 몸매는 탄탄했어요. 35년간 고객들을 상대하며 기른 품격도 있었고요. 그날 밤 인터넷을 켜고 시니어 모델이라고 검색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60세 이상 모델들의 활동 사진들, 오디션 공고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델 모집. 60세 이상 건강하고 품격 있는 여성.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였어요. 한번 도전해볼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을 남들 시선에 맞춰 살 필요는 없잖아. 그날 밤 늦게까지 오디션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도 했어요. 박미란, 새로운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외출 준비를 마쳤어요. 오디션 접수를 하러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도전이 제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금요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전시 건물 앞에 섰어요. 1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정말 들어가도 될까? 망설이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로비로 들어서니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시니어 모델 오디션이시죠? 7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도 있었어요. 7층 오디션장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10여 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다들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 마음이 좀 놓였어요. 다음 박미란 씨. 제 이름이 불렸어요. 심사위원석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성 2명과 40대 남성 1명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미란입니다. 35년간 은행에서 기른 품격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경력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35년간 은행에서 근무했고 마지막 5년은 지점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은퇴 후 필라테스를 하며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어요. 모델 경험은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젊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에요. 늦었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은행에서 고객들 앞에 서던 그 자신감을 떠올렸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35년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회의를 진행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좋습니다. 합격자는 월요일에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디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월요일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미란 씨시죠? 스타라이트의 에이전시입니다. 축하드려요. 1차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계약서 관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제가 모델이 될 수 있다니. 여보, 내가 해냈어. 남편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기쁨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문제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지였어요. 다음 날 계약서를 받고 돌아와서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 새로운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시니어 모델이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농담하신 거죠? 진짜야. 오디션도 받고 계약서도 받았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모델을 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64살이면 모델 못해. 요즘은 시니어 모델들이 많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모델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그때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모델 일을 하신다고요? 말려드려요. 혈압이 순간 올라왔어요. 지혜야, 전화 바꿔봐. 어머니, 정말 안 됩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모델 일을 한다고 하면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체면이 나보다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64세의 모델 일을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었어요. 내 결정은 번복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둘째 준호에게도 전화했어요.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정말 모델 일 하실 거예요. 응, 그런데 너도 반대하려고?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변호사인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겠어요? 결국 두 아들 모두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내 인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하겠습니다. 계약을 한 지 일주일 후 첫 촬영 연락이 왔어요. 건강기능식품 비타액티브 광고 촬영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홍대 스튜디오로 오세요. 드디어 진짜 시작이었어요. 촬영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명과 카메라가 가득한 넓은 공간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박미란 씨시죠? 저는 촬영 감독 김소영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처음이라 긴장되시죠? 걱정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정숙이에요. 62살이고 작년부터 모델 일 시작했어요. 저는 미란이에요. 이번이 첫 촬영이에요. 와, 그럼 완전 신인이시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정숙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같은 처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액션. 감독의 신호와 함께 촬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좋아요. 미소가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은행에서 고객들을 대하던 그 자연스러운 미소를 떠올렸어요. 35년간 쌓아온 품격이 카메라 앞에서 빛을 발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다가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품격이 느껴져서
제품 이미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첫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일주일 후 광고가 방영되기 시작했어요. 케이블 TV와 인터넷 광고로 나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TV에 나오셨네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응, 어때? 괜찮게 나왔지?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왜? 뭔 일 있어? 지혜가 힘들어해요. 지혜가 왜?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린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TV에 나온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좀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너희가 살기 힘들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돈도 충분하시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주변에서 이상하게 봐요. 나이 든 분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상하게 본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화 너머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곤란해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겠어요? 그럼 나가지 마. 나는 내 하고 싶은 일 계속 할 거야. 그때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정말 모델 일 그만 안 하실 거예요? 너도 반대하려고?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법무법인에서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너희 입장, 그럼 내 입장은?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두 아들 모두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알겠다. 너희들 마음도 알겠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촬영장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성취감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내 인생이야. 그날 밤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가족들이 반대해서 힘들어요. 미란 씨,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도 인정해줘요. 정말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숙 씨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란 씨, 다음 주에 패션쇼 출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패션쇼요? 네, 시니어 브랜드 런칭쇼인데 반응이 좋으시면 정식 모델로 활동할 기회가 생겨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어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패션쇼 출연을 결정한 지 이틀 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들의 반대와 제 결심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의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4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거의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안경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은행 통장, 보험 증서들. 그런데 그 사이에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미란에게 유언자. 남편의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4년 동안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다니.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미라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35년간 나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당신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재산에 대해 법적인 유언장은 따로 작성했지만 내 진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 아파트와 예금, 모든 재산은 당신이 행복하게 쓰길 바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에게만 물려주어야 해. 만약 아이들이 당신을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그 재산을 당신 홀로 쓰고 행복하게 살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리고 당신이 젊을 때 꿈꿨던 일들을 이제라도 해보길 바래. 늦은 건 없어, 미라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법적 유언장에는 재산 상속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뒀어. 당신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당신 마음이야. 아이들에게 물려줄 의무는 없어.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래, 미라나. 사랑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게 이런 자유를 주려고 했다니. 여보, 고마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법적 유언장도 찾아서 읽어봤어요. 남편의 말대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소홀히 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할 경우 피상속인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고 싶었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어디 지역 아파트신가요? 강남구 대치동이에요. 시세 좀 알아봐 주세요. 아, 그 지역이면 지금 시세가 좋습니다. 언제 상담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그 다음에는 시니어 전용 레지던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요즘 많이 생긴다는 고급 시니어 주택 말이에요. 엘가든 시니어 레지던스입니다. 입주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어떤 타입으로 알아보고 계신가요? 1인 거주용이요. 견학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번 주 언제든 오세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란 씨, 패션쇼 리허설이 내일 오후 2시예요. 참석 가능하시죠? 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속 계약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속 계약이요? 네, 시니어 모델 전문 에이전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조건도 괜찮고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패션쇼 후에 상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64세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어요. 박미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보자.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했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모델 일 계속할 거야. 그리고 아파트도 팔 생각이야. 뭐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유언장 찾았어.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라고 하셨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나 봐. 엄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민준이 생일날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준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건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너희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럼 각자 살아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시원했어요. 패션쇼 당일이 되었어요.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시니어 엘레간스 패션쇼였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떨렸어요. 정숙 씨도 함께 출연한다고 해서 더 든든했어요. 미란 씨, 오늘 정말 멋있어 보여요. 언니도요. 우리 정말 해내는 거네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새로운 제가 보였어요. 세련된 시니어 브랜드 의상이 제 몸에 딱 맞았어요. 런웨이 준비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관객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박미란 씨, 준비되셨나요? 네. 음악이 시작됐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은행에서 단련된 그 담대함을 발휘했어요. 런웨이로 걸어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관객들의 시선을 느끼며 당당하게 걸었어요. 35년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무대 끝에서 포즈를 취하고 돌아서는 순간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와, 정말 멋있으세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스태프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패션쇼가 끝나고 나서 에이전시 대표가 다가왔어요. 미란 씨, 정말 훌륭하셨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언론에서요? 네, 인터뷰 요청이 몇 개 들어왔어요. 시니어 모델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어요. 패션쇼 사진들이 여러 매체에 실렸더라고요. 64세 은퇴 은행원, 런웨이를 접수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시니어 모델의 당당한 도전. 기사를 읽으니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다음 날 오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기사가 인터넷에 다 떴어요. 제 동료들이 다 봤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 정말 학교에서 살기 힘들어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지혜는 뭐라고 해? 지혜가 완전히 화났어요. 학부모 단톡방에 엄마 기사가 돌고 있다고 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오후에는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법무법인 동료들이 다 알았어요. 뭘 알았다고? 엄마가 모델 하신다는 거요. 시니어 파트너님이 저보고 어머니가 유명인이시라고 하시던데.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긴 뭐가 좋아요. 변호사 어머니가 모델 일을 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제 정말 그만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들의 반응이 이럴 줄은 알았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어떻게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엄마 핸드폰으로 할머니 사진 봤어요.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면서요? 응,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어. 네, 할머니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 언제 또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걸 민준이가 보고 싶어. 네, 자랑하고 싶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자는 자랑스러워 하는데 아들들은 창피해한다니. 다음 날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시세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15억이요? 네, 대치동 위치가 좋아서 매물 나오면 금방 팔려요. 정말 매매하실 건가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했어요. 네, 매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시니어 레지던스에도 연락했어요. 견학 예약했던 박미란입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2시에 오세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아들들에게 연락했어요. 준혁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뭔 일이세요? 아파트 팔기로 했어. 뭐라고요? 시니어 레지던스로 이사 갈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 아파트는 저희가 물려받을. 누가 그렇게 정했어? 당연히 자식들이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유언장에는 그런 말 없던데. 준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런 결정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돌아봐라.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고 그러세요? 민준이 생일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한 말들 다 기억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건 저희도 체면이 있어서. 체면이 나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됐어. 결정은 끝났어. 준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혼자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변호사답게 법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유언장 내용부터 확인해봐. 그날 밤 지혜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아파트를 파시려는 거예요? 응, 이미 결정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민준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내 노후나 챙길 거야.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누구야? 손자 생일에 할머니를 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창피하다고 하는 게. 지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미 늦었어. 다음 날 시니어 레지던스 견학을 다녀왔어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고급 시니어 주택이었어요.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어요. 입주비는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 5억에 월 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원하시면 다음 달부터도 가능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아파트 15억에서 입주비 5억을 빼면 10억이 남아요.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에이전시에서 전속 계약 관련 연락이 왔어요. 미란 씨, 내일 오셔서 계약서 검토해 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패션쇼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네, 이제 시니어 모델계에서 유명해지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64세의 제 모습이 더 이상 늙어 보이지 않았어요. 박미란,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후 아들들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말이에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란 씨,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15억 2천만 원에 계약하겠다고 해요. 정말요? 네, 현금 거래라서 다음 주에 바로 계약 가능해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일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계약 진행해 주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35년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더 컸어요.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계약도 마쳤어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엘가든이라는 곳이었어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다음 달 15일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주 상담사가 시설 안내를 해줬어요. 여기는 피트니스 센터고 저쪽은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1층에는 카페도 있어요. 다른 입주민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대부분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이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은퇴 후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준혁이와 준호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두 명이 같이 오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진짜 아파트 팔으셨어요? 준혁이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응, 계약 끝났어. 엄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상해? 너희가 나랑 언제 상의했나? 준호가 나섰어요. 엄마, 법적으로 따져보면 저희에게도 상속권이 있어요. 또 법, 이야기네. 그럼 유언장 확인해 봤어.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의견, 유언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준혁이 말을 끊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모델 일도 지지할게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정말이에요. 지혜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지혜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굽은 어깨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민준이가 계속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자랑하는 걸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고마운 말이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됐어.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아들들이 돌아간 후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란 씨, 대박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유튜브 채널 제안이 들어왔어요.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채널이요. 유튜브요? 네, 정숙 씨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니어 콘텐츠가 인기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번 만나서 상의해 볼게요.
다음 날 정숙 씨와 만나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란 씨,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또래 분들한테 도움도 될 것 같고.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니어들도 다 해요. 저도 배워서 하고 있어요. 정숙 씨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을 보니 신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패션, 요리, 여행 이야기하면서 우리 세대의 지혜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동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후 시니어 레지던스로 이사했어요. 35년간 살던 아파트를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설렜어요. 새 집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사 첫날 밤, 정숙 씨와 함께 첫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한 시니어입니다. 저는 미란이고요. 이분은 정숙이에요.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델을 시작한 이야기, 아파트를 팔고 독립한 이야기까지.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 후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미란 씨, 댓글 보세요. 정숙 씨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어머, 댓글이 이렇게 많이? 댓글들을 읽어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시니어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야겠어요. 64세의 모델 도전 정말 멋있어요. 우리 어머니께도 보여드려야겠어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생활을 소개했어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패션 이야기를, 네 번째에서는 요리를 다뤘어요. 조회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한 달 만에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더니 광고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란 씨, 건강식품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안이 왔어요. 또요. 네, 이번엔 조건이 훨씬 좋아요. 얼마나요?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정말요? 네, 유튜브 수익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웠어요. 은퇴 후에 이런 수입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민준아, 어떻게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할머니 집 전화번호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머니 유튜브 봤어요. 민준이가 어떻게 알았어? 친구들이 다 봤다고 해요. 할머니가 진짜 유명해졌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새 집은 어때요? 좋아. 할머니 혼자 살기 딱 좋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준이도 보고 싶어.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안 해. 아빠는 요즘 할머니 이야기 안 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자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어요. 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정숙 씨와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저녁에는 다른 입주민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미란 씨, 오늘 촬영 어땠어요? 같은 동에 사는 영자 씨가 물어봤어요. 좋았어요.
오늘은 시니어 메이크업에 대해 촬영했거든요. 와, 저도 배우고 싶어요. 다음에 함께 해요. 이곳에서는 제가 모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는 분들 뿐이었어요. 나이 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만 명을 넘었어요. 미란 씨 대박이에요. 이제 정말 유명인이에요. 정숙 씨가 신났어요. 20만 명이나요? 네. 그리고 광고 제안도 계속 들어와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64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에이전시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미란 씨 해외 패션쇼 제안이 들어왔어요. 해외요? 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시니어 패션 위크예요. 정말요? 네. 한국 대표로 참가해달라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어요. 언제인가요? 다음 달이에요. 참가하시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손자 생일에 초대받지 못해 슬퍼했던 제가 이제는 해외 패션쇼에 초대받다니. 정말 인생이 변했구나. 다음 날 오랜만에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응,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엄마 괜찮으시면 민준이랑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망설였지만 손자가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 민준이랑만 만날게. 네, 고맙습니다. 주말에 시니어 레지던스 카페에서 민준이를 만났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민준아, 많이 컸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새 집이에요. 응, 어때? 와, 호텔 같아요.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둘러봤어요. 할머니, 유튜브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 다 봐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가 모델 하는 거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있게 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처럼 늦게라도 도전할 수 있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준혁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민준이와의 시간을 배려해 준 것 같았어요. 민준이를 돌려보내고 나서 며칠 후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계속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녀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읽고 나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도쿄 패션쇼 출연을 한 달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정숙 씨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미란 씨, 해외 진출이네요. 정말 대단해요.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미란 씨가 용기 있게 도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엄마 해외 패션쇼 나간다는 기사 봤어요. 그래. 정말 대단하세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저희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앞으로는 정말 지지할게요. 엄마가 하시는 일 모두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아들들의 마음 변화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도쿄 패션쇼 당일 무대에 서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손자 생일에 혼자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국제 무대에 서 있다니. 패션쇼가 끝나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에서 온 시니어 모델 박미란 씨, 소감이 어떠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유튜브에 도쿄 패션쇼 비하인드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저도 60세인데 새로운 일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도 미란님처럼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할머니, 도쿄 영상 봤어요. 그래? 어땠어? 할머니가 제일 멋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고마워.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민준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당당하게 해.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문을 내다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한 거 맞지? 남편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게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유튜브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모델로서 꿈을 이루고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64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저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건 없어요. 저처럼 용기 내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